자, 이제 마지막 3편을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육성 영상이 너무나도 급하게 소화시키기도 전에 끝난 감이 없지 않게 있는 기분이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할 겸 스킬과 운영법에 대하여 곱씹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현재 메이플에 있는 궁수 직업군들의 특징이 합쳐진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나쁘게 말하면 잡종? 궁수 직업군의 특징들이 합쳐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공격 방식인 카디널 디스차지와 블래스트 콤보는 궁수의 에로우 붐이 거리는 짧아졌지만 위력과 범위가 넓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에로우 붐이 불꽃놀이 할 때 폭죽이라면 디스차지와 블래스트 콤보는 로켓 런처라고 할까요? 그리고 3차 스킬로 추가되는 카디널 트랜지션은 윈드브레이커의 윈드워크와 비슷하나 이동 시 피해를 주며 Y축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윈드워크의 상향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딜레이가 윈드워크에 비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이퍼 스킬과 5차 스킬에서의 윈드브레이커의 스킬들을 참고했다고 보이는 스킬들이 몇몇 개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션트 아스트라의 경우 디스차지, 블래스트, 트랜지션 이렇게 세 가지의 폼으로 나뉘는데 그중 디스차지 모드의 경우 천공의 노래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발동 중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천공의 노래의 경우 한 명의 적을 타겟으로 사용하며 근처에 적이 있다면 전이되면서 데미지가 분산되지만 에이션트 아스트라의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단지 형태만 비슷하다는 것 뿐이지 적에게 피해주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모드는 와일드 헌터의 문호크를 섞은 와일드 발칸의 공격 방식을 참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역시 피해를 주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의 운영 방식은 보스를 잡는다는 가정하에 렐릭의 형태에 따라 운영 방법이 다르다는 게 매력적이라 할 수 있죠. 그 외에 4차 스킬의 엣지 오브 레조넌스와 콤보 어설트의 스킬은 메르세데스의 하이퍼 스킬인 레스 오브 엔닐과 4차 스킬 레전드리 스피어를 함께 사용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여기서 콤보 어설트의 경우 렐릭의 형태에 따라 발동되는 스킬의 효과가 다른데 디스차지의 경우는 사냥할 때, 블래스트는 보스를 잡을 때, 트랜지션은 디버프 강화 등으로 각각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디스차지와 블래스트를 세팅한 매크로 스킬을 사용할 때는 콤보 어설트를 발동하는 스타일을 잡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140레벨에 배울 수 있는 렐릭 에볼루션의 경우는 기존 모험과 궁수 계열과는 다르게 렐릭 시스템을 보조해준다는 하이퍼 버프 스킬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존 보호마스터와 신궁이 보스를 잡을 때 유용하다고 하면 패스파인더의 경우는 렐릭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호환되는 방식이기에 사냥과 보스 두 가지 다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걸로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5차 스킬을 얘기한다면 우선 극딜기 얼티밋 블래스트 발동 시 무적이라는 옵션을 겸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상태 이상이나 득사기 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시간도 나름 짧고 타격감도 좋습니다. 특히 사냥 시 껄끄러운 엘리트 몬스터에게 높은 데미지를 주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레이븐 템페스트 스킬의 경우는 PV에서 꽤나 논란이 많았던 스킬 중 하나였습니다. 윈드브레이커의 5차 스킬인 하울링 게일의 어둠 버전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걸 계기로 패스파인더가 공수 직업들의 기술을 짜집게 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죠. 비교를 하자면 바람의 지속시간과 위력은 높지만 재사용 시간이 하울링 게일보다 길다는 점과 레이븐을 소환해야만 발동이 된다는 점에 레이븐을 소환하는 키와 템페스트를 발동하는 스킬키가 따로 분류되어 있기에 이 점에 대해선 하울링 게일이 아무래도 더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5차 스킬인 옵시디언 베리어의 경우 미하일이나 비숍이 생각날 법한 보호막형 버프 스킬인데 렐릭의 형태에 따라 특징이 바뀌는데 보스 컨텐츠 때나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은 메이플에선 비숍과 미하일과 더불어 이동형, 고정형 이런 식의 보스 스타일에 따라 보호막을 거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킬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결론으로 1차에서 사용하던 공격 스킬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4차까지 우려먹었습니다. 키 세팅 시 바꾸거나 뭔가를 더 누를 필요가 없어서 좋긴 하나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다채로운 액션을 보여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퓨어한 게이머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사냥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냥 자체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 범위가 넓은 에로우 붐을 쓰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Y축 범위가 넓어 점프샷을 때릴 때 그렇게 층이 높지 않을 시에 위층의 몹도 피격 판정을 받습니다. 또한 보호마스터처럼 후딜이 없고 신궁처럼 길이에 따라 데미지가 변동이 없습니다. 사냥적인 부분은 두 궁수 직업과는 넘사벽급의 기동력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궁수판 아크 같아요. 그만큼 사냥에선 단점보다 큰 장점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아크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근데 왜 일리움은 방금도 말씀드렸듯 패스파인더의 사냥은 기동력이 대부분의 지형을 커버합니다. 우선 지형 관계없이 Y축으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공격이 되는 트랜지션, 점샷을 하면서 윤하게 이어지는 레조넌스와 콤보 어설트 연계,
까다로운 엘리트 몬스터가 출현했을 때 극딜의 끝을 보여주는 에이션트 아스트라와 얼티밋 블래스트까지. 사냥터에서 제약이 있다는 걸 제외하면 그냥 단순 디스차지와 블래스트 콤보로 대부분의 사냥터가 수월합니다. 자신의 스펙 때문에 한방 컷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사냥면에서는 아크와 쌍벽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메소 수급에 대해 피드백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기 사단이 계속해서 메이플을 이끌어간다면 아크를 시작으로 사냥적인 부분에서 특출난 직업들을 계속해서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스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이동형 보스와 고정형 보스로 이지 시그너스와 카오스 온테일 격파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공은 80만을 웃돌고 있는 중이고 주스탯은 7000 정도입니다. 여타 모험과 궁수계열과 같이 스공을 올리는 데에서 리스크가 없고 현재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궁수계열이라 보호구 쪽 장비는 타 직업에 비해 시세도 무리가 없습니다. 물량이 없을 뿐이죠. 물론 이 경우는 시골 서버에서나 해당되는 거고, 동묘시장 뺨치는 물건들을 자랑하는 3대장 서버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만족하는 방어구가 나올 테니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덱스를 가지고 노는 직업 중에는 일단 현재 제일 가장 세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유저들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타 직업보다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떡밥이 식으면 서서히 밸런스 패치를 하겠죠. 고인물들이야 지금 셀 때 키워둬서 유니온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신규 유입 유저들이야 지금의 화력이면 절대 메이플이 지루하다는 걸 크게 느끼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가지 섞여있는 것 같아 스킬이 진부하다느니 하는 조금의 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딜 좋고 범위성 넓고 기동성 좋고 덱스 주제에 튼튼하니 메이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새로 나왔다고 흥미를 갖고 계신 기존 유저분들 모두 육성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잡소리, 비벼먹는 게 맛있을 수 있고 믹스견도 똑똑할 수 있다.